체인 고리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렉탱글, 그리고 스플라인 툴에서 렉탱글을 선택해 보시고요. 위드를 100cm, 하이트를 40, 라운딩 체크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네. 주말에 어도비에서 어도비 2025 버전 나올 거에 대한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의 3D 기능 강화. 자동 AI로 만들어져요. 3D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를 3D로. 포토샵에서의 그 다음에 AI 이미지 생성 기능 강화.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게 프리미어 프로에서의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뒷부분을 2초를 AI가 생성해서 늘려주는 거.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늘려주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기본 상용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최초인데, 내가 이제 컷을 한 거에서 트랜지션을 넣어야 되는데 트랜지션 할 시간이 모자라. 1, 2초를 트랜지션을 넣어서 주고 싶은데 모자라. 그러면 그 뒷부분을 AI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 장면을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 2초를 늘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게 30초가 될 수 있고 60초가 될 수도 있겠어, 나중에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인물 촬영을 한 게 이제 없는 장면들을 뒤에 명령어를 넣어서 늘릴 수도 있는 거야. 되게 무서운 건데. 렌더링하고 또 뽑고. 나중에 그게 그러면 1분 촬영해서 3분짜리 영상 만들면 그게 진짜 촬영인지 AI인지 촬영 원본인지 인공지능인지 이제 저작권 어떻게 되면 복잡해지네. 유튜브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네 이제. 카메라 다 버려야 되나 이제. 알 수 없군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가 드디어 이제 블렌더하고 연동할 수 있는 파일 그 연동이 뭐 추가됐다 그래요. 10호D 위주로 했는데 이제 블렌더를 워낙 많이 쓰니까 또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제 웬만한 회사도 블렌더 쓸 것 같아요. 이제 무료니까. 블렌더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쯤 설명 자세히 드릴 건데. 많이 어렵나요? 난이도는 비슷해요. 10호D랑. 근데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전혀 다르니까 10호D보다는 조금 쉬워요. 약간 쉬운데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에 대한 또 그 낯설음 이게 있죠. 단축키도 전혀 다르고 해서.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요즘 막 학교에서 블렌더 써가지고 3D 만들고 이런데요. 이거 걔네들 올라오기 전에 빨리 우리는 자리 잡던가 은퇴하던가. 빨리 스타트업 들어가서 요즘 중고생들이 무서워요. 하여튼 뭔 얘기 하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주 10호D 좀 중급적인 모션을 좀 가기 위한 기초를 좀 다져보죠. 결론은 3D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체인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두께가 있어야죠. 서클을 형성하시고요. 서클의 레디우스를 한 6 정도 해서 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가 어딨지? 여기 있다. 스위프를 해서 서클과 렉탱글을 넣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 체인 하나가 생성되죠. 얘를 이제 여러 개 만드는 거는 이제 클로너로 하면 되니까 클로너를 생성하시고 스위프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준비해 보시고요. 체인을 만들 거니까 한 줄로 해야 돼서 클로너 선택하시고요. 리니어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배치할 거라서 y는 0으로 하고 x축은 한 마이너스 60 정도? 카운트를 13개 이렇게 잡을까? 카운트 13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은 60cm로 할게요. yz0 얘를 이제 돌려야 되죠. 이렇게 어긋나야 되는데 여기 스텝 로테이션이 있어요. 스텝 로테이션 P축을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90도로 하면 이렇게 돼요. 스텝 로테이션 P 90도. 그럼 체인 모양이 됐죠? 일단 모양은 만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간격은 X축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일단은 세이브 중간 저장을 하고요. 영상업계 가서도 뭐 주로 에펙 프리미어 위주로 작업한다 쳐도 3D 그래픽에 좀 개념이 있어야지 외주를 주던 다른 사람을 시키던 뭐 협력사에 뭐 오다를 넣어서 하던 어쨌든 3D는 점점 사용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본인이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 오케이. 됐고, 이제, 끝에 고리를 해줘야 돼요. 고리. 이런 식으로. 매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너츠 모양, 토러스. 토러스 생성해 주시고, 거기, 링 레디우스는 한 40. 파이프 레디우스는 한 10cm 정도. 40에 파이프는 10. 그 다음에 위치를 지금 약간 위치를 요즘 놓고 마이너스 한 52 정도 놨고요. 복사 컨트롤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한 780 정도. 좌측 거는 마이너스 53 뭐 이렇게 닿지 않게만 놓으시면 돼요. 쉐자스라고 닿지 않게만 배치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고정체예요. 고정체라서 예. 콜라이더 바디 토러스는 오른쪽 클릭 시뮬레이션에 콜라이더 바디 고정체니까 두 개 다 토러스 두 개 다 콜라이더 바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러너는 체인은 이제 중력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리지드 바디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재생하면은 분리 독립 튕겨나가요.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요거를 좀 바꿔야 돼요. 그 리지드 바디 선택하시고 태그 거기 보면은 콜리전 탭에 쉐이프가 있죠.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무빙 메쉬로. 그래야 그 형태, 고리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든요. 이게 오토매틱이면은 얘가 그 안쪽이 채워져 있는 거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가 버리는데, 이거를 이제 무빙 메쉬. 그래야 요 고리 형태대로 그대로 인식하게 되고요. 얘네들끼리 이제 부딪히면은 걸리죠, 사실. 자, 재생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는데, 자, 요거 이제 또 해결해 보죠. 일단은 이제 거기 서클을 선택하고요. 세그먼트를 조금 단순화 시킬게요. 연산이 좀 커지니까 지금은 뭐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서클 선택하시고 그 밑에 인터미디에 포인트 아래에 넘버를 3으로 줄일게요. 넘버를 3으로 줄이면은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봤을 때 이제 세그먼트, 서클의 세그먼트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렉탕글 선택하시고요. 렉탕글은 거기 앵글 있죠?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가 어댑티브인데 그 밑에 앵글을 20도 정도로 하면은 그 곡선 세그먼트 개수가 좀 줄어요. 자, 그래서 세그먼트를 좀 단순화시켜서 재생이 좀 원활하게 할 거고요. 일단 자, 지금 재생해 보시면은 걸리긴 걸려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연산이 좀 단순화되면서 정확히 되는 것 같은데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중심을 바꿔볼 수 있는데 여기 다시 다이나믹 태그 리지드 바디 선택하시고 매스 탭에 가시면 여기 커스텀 센터가 있어요. 매스 탭에 커스텀 센터 체크하시면은 이게 중심이 딱 그 체인의 중간 가운데에 고정되게 돼요.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커스텀 센터가 안 돼 있으면은 중심을 자동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인이 움직이다 보면은 연산에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자, 그 정도 하시면은 뭐 이상은 없을 거고요. 이제 고르드 쉐이딩으로 볼게요. 자, 이제 조금 동작이 더 부드럽게 보이려면은 여기 환경 설정 갈게요. 프로젝트 세팅 단축키 컨트롤 D 하셔서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 다이나믹 탭에 가시면은 익스퍼트 가면은 스텝스 퍼 프레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당 연산을 몇 번 할 거냐. 얘를 스텝스 퍼 프레임을 10으로 올려주시고요. 맥시멈 솔버 이터레이션을 한 20으로 2배 정도 더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한 프레임당 그 수학적 연산을 더 세밀하게 하면서 이제 제어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0프레임부터 재생하시면은 자, 훨씬 자연스러운 출렁임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로너를 이용하시면은 어디 이렇게 문고리에 달린 쇠사슬이라든가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 모델링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션까지 한다 했을 때는 다이나믹에 이런 설정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빙 메쉬, 무빙 메쉬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메스에서의 커스텀 센터 그런 것들. 그 다음은 좀 아트적인 표현인데요. 요런 이제 요런 표현. 약간 이거 얘가 그 보니까 그 짜이츠 광고에 나오는 그 약간 그런 파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헬릭스하고 터뷸런스로 만들어요. 네. 자, 새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헬릭스가 용도가 많죠. 그래서 헬릭스를 형성해 보시고요. 플랜을 XZ로 해서 눕혀 놓을게요. 엔드 레디우스를 9cm, 그 다음에 하이트는 0으로 할게요. 그래서 납작하게 딱. 나선형 그 스플라인은 헬릭스로 만들죠. 앵글은 엔드 앵글은 4천으로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겠죠. 엔드 앵글 4천. 자, 이런 복잡한 나선형은 헬릭스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필요하죠. 바닥은 플레인을 생성해 주시고, 크기를 500cm로 좀 늘릴게요. 약간 500으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높이를 조금 낮출게요. 그래서 Y 좌표를 코디네이트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약간만 내릴게요. Y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랜은 고정체요. 얘가 이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라 오른쪽 메뉴 시뮬레이션에 콜라이더 바디 주시고, 그 다음에 헬릭스는 꿈틀꿈틀 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소프트 바디. 소프트 바디는 이제 말랑말랑한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프트 바디 헬릭스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재생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뭐 움직일 리가 없고 바람으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트 폴스에 가시면 터뷸런스, 폴스의 터뷸런스, 난기류를 만들 거고요. 터뷸런스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지금 상태에서 재생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스트렝스를 한 65 정도 올려주고요. 스케일은 한 25%로 키워줄게요. 재생하시면 이제 선이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게 이제 보일 거고요. 프리퀀시는 주파수인데 조금 80으로 약간 낮출게요. 자, 일단 이제 뭐 0프레임부터 재생해 보시면 이런 상태인데, 요 상태를 지금 일단 프레임은 한 180까지 올릴게요. 180 프레임까지 늘려주시고, 이제 이런 다이나믹이 들어가면은 이제 2차적인 가공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은
이게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이 형태 자체가 오류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재생해서 봤을 때 이 모션, 스플라인의 모션을 이제 딱 그 고정시키는, 예, 이거지. 렌더링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거를 형태를 고착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헬릭스 옆에 소프트 바디 태그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그 캐시 탭이 있어요. 예. 캐시 탭에 가시면은 베이크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베이크 오브젝트. 이번 주에 좀 몇 번 써볼 건데요. 지금 0프레임에서 뭐 베이크 오브젝트 눌러주시면은 얘가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계산하면서 모션을 이제 딱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재생하시면은 이제 다이나믹 태그와 상관없이 얘가 그대로 이제 지금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아이콘인지 반창고인지 무슨 CPU인지 하여튼 이런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얘가 이제 이 다이나믹의 움직임이 이제 메모리로 딱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용량이 1.89메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마 이게 저기 반도체 아이콘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냐면 이 상태에서 뭐 다른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키모션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다이나믹이 망가지잖아요. 살아 있으면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다른 작업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해도 동작은 그냥 처음에 모션 한 대로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요. 자, 얘를 이제 돌출시켜야 돼서 익스트루드를 형성해 주시고요. 얘를 지금 터뷸런스가 아니라 헬릭스 있죠? 헬릭스를 커넥트에 넣어야지 얘가 조금 모양이 하나로 돼요. 그래서 커넥트가 어딨지? 자, 여기 커넥트를 생성해 보시고요. 커넥트. 이거는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헬릭스를 커넥트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 밑으로 헬릭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커넥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익스트루드, 커넥트, 헬릭스. 이렇게. 커넥트는 이제 그 하위에 속한 거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나의 모델링으로. 자, 익스트루드는 오프셋을 지금 위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00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 돌출된 상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0프레임부터 보시면은 이런 상태. 모션이 죽었나요? 이제 베이크를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베이크를 다시 할 경우는 여기 헬릭스 옆에 다이나믹 태그 선택하시고 클리어 올 캐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가 왜 동작이 안 되죠? 되죠? 네. 밑으로 가니까 되네. 이상하군요. 자, 다시 베이크 오브젝트 눌러줄게요. 네, 소프트 바디에. 자, 움직이게 됐고요. 커넥트, 헬릭스. 네, 됐어요? 오케이. 아까 베이크 된 게 메모리가 죽어버렸나봐요. 네.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동작이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요 클리어로 지워주시고 클리어 올 캐시 한 다음에 베이크 오브젝트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좀 가까이서 볼게요. 지금 얇은 종이장이라서 얘를 두께를 좀 줄 거예요. 그래서 클로우드 서페이스를 생성할게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클로우드에서의 सब디비전은 0으로 하시고요. 세그먼트를 나눌 건 아니고 틱네스가 있죠. 네, 한 1cm 정도 하시면은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렌더 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죠. सब디비전을 올리면은 약간 좀 나눠지긴 하는데 이게 주름이 들어가서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뭐 틱네스는 1이나 2cm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두께. 한 1.2 정도 해볼게요. 틱네스. 오케이.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약간 메모리가 이상하네 지금. 일단 세이브 중간 저장할게요. 베이크 할 때는 원래 저장 한번 하고 해야 돼서. 헬릭스 스플라인 하고 있고요. 클리어 올 캐시, 클리어 오브젝트 캐시 다 지우고 다시 베이크 오브젝트, 베이크 올, 일단 위에 거 끄고 다시 할게요. 소프트 바디, 소프트 바디가 자꾸 이상해지네. 자, 태그를 지우고 다시 넣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꿈틀꿈틀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꾸 소프트 바디가 이상해지네. 그래서 일단 다시 태그를 다시 넣어서 베이크 해줬고요. 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재질을 하나 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터리얼 매니저 보시고 색상을 좀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컬러를 하나 주세요. 밝은 컬러로.
네, 요거는 클로우드 서페이스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가끔 터뷸런스를 조금 위치를 이동하거나 수정하면 베이크가 좀 먹어버리는 그 뭐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뭐 렌더 뷰로 보시면 이렇고요. 뭐 조명을 여기서 추가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 생성해 주시고, 에어리어 라이트를 위로 쫙 빼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빼서, 자, 일단 0프레임에서 볼게요. 위로 좀 올려주고, 로테이스로 각을 좀 잡고요. 자, 옆으로 좀 넓게 해줄게요. 좀 넓게 비추게. 이런 식으로 에어리어 라이트 영역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 소프트 라이트 개념이죠. 에어리어 라이트가. 자, 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 거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되겠고요. 동작이 이상하면은 여기 클리어 오브젝트 캐시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크 오브젝트를 다시 0프레임에서 다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자꾸 재생하다 보면 또 이게 이상해져 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조금 간단한 예제였고요.